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중학교 설립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단지 내 중학교 용지를 두고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점은 저출산이에요. 근데 서울시의 이번과 같은 행정은 출산 방지책입니다. 기부 체납한 2014년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육청 뭐 했습니까? 무능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만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은하 기자와 법무법인 신목의 김혜림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자, 이번 편은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죠. 그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최근에 학교 문제로 되게 시끌시끌해요. 중학교 부지 문제죠, 조은하 기자.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죠. 이름 바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올해 말이면은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학교 부지가 나대지 형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단지 내 중학교 용지를 두고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단지 내 중학교 부지를 활용을 하고 싶다. 이곳이 그러기에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했을 때 다른 인근의 학교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건 중학교 부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고, 지금 학교를 못 짓는다면은 뭐 도시형 분교, 그러니까 도시형 캠퍼스라고 불리는데 그걸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각각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공지라는 걸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반발이 거센 상태고요. 원래는 12,000 가구가 들어갈 곳인데 여기서 한 10%가량이 중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주변의 일대를 보면 한산중학교라는 곳이 있고 동북중학교가 있고 또 둔촌중까지 있는데 일단 세 곳의 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단지 내 중학교 부지를 활용을 하고 싶다는 게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분들의 입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 신설, 기부 체납 용지에 학교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 분양 홈페이지라던가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해당 4단지 4측 상단 부위에 거기에 신설 학교 예정이라고 계속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던 건데, 기존에는 한산중 이전안이 있었고 이거는 무산이 됐고요. 교육청에서 그 도시형 캠퍼스를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이 땅을 계속 놀리게 되면 공공공지화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 내부적으로 찬반 투표를 해서 이제 80% 이상 찬성표를 얻어서 교육청에 제출을 했고, 도시형 캠퍼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입주민들은 이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공공공지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점은 저출산이에요. 근데 서울시의 이번과 같은 행정은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출산 방지책입니다. 시민의 어떤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만큼 증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누가 여기 와서 아이를 낳겠어요. 좀 너무 모순되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한 2014년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육청 뭐 했습니까? 할 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아니면 무능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만든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국민을,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강동구청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서 일단 입주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하자 결국 지금 시위까지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공공공지 철회 발표로 우리의 두 번째 집회가 취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취소되지 않는다면 오늘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파도로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일단 현장 리포팅 잘 봤고요. 변호사님, 네. 혹시 이게 아까 그 조은하 기자가 얘기한 시교육청 부지라고 하는데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이제 증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교육청에서 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 부지니까 네. 시교육청.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공공부지다 그러면은 서울시 거. 기부채납 형태가 돼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기부채납이 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귀속 여부에 따라서. 귀속 여부에 따라 네. 달라진다. 이런 사례로 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첨예하게 엇갈리고 뭐 법적으로 분쟁까지 간 사례가 있었나요? 그 사례가 생긴 경우들은 꽤 있어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부지 관련해서 뭐 이전을 하냐 존치를 하냐 뭐 이런 것들 위치 때문에 이제 분쟁이 좀 한동안 있다가 최근에 해결이 되면서 이제 좀 사업이 좀 빨리 가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학교 용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 기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또 기부 채납으로 뭐 금융센터라던가 이제 외국인 뭐 민간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사실 이제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여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입주민들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관할 관청과 또 조합 사이에 뭐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항상 분쟁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서울시가 공공공지로 전환을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정비계획상으로는 여기 학교 용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투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반드시 투자 심사 절차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정비계획을 그대로 존치를 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변경을 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하게 되고 또 이전 고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재건축 조합은. 네, 결국에 이제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절차상에 이거를 그냥 이제 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뭐 지정해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바뀌게 되면 네. 교육청은 땅을 뺏기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거는 당사자 적격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공공공지로 지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건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들, 뭐 입주민이 될 수도 있겠고 조합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분들이 이 결정을 취소하는 이제 행정소송을 또 제기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담금 이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게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용지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0가구 이상 이제 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면은 사업자가 학교 용지 확보 그리고 이제 증축 같은 것들 때문에 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직접 신축 증축한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377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를 못 짓게 된다, 공공공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학교를 이제 새로 지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합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일반 분양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런 이런 게 조금 불가능한가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여기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양을 받은 거는 맞는데, 이거 일반적인 분양 광고 형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분양 광고에 무슨 지하철역 생긴다, 학교 생긴다 해서 분양 받으신 거 계약 취소할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이거 네. 둔촌주공 이거 할 때 네. 저희 자료 많이 쓰잖아요. 네, 이렇게 네. 뭐
그때 중학교 부지 들어간다고 막 있었던 것 근데 같은데. 아주 작은 글씨로 보시면은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얘가 보험사 진- 약관 같은. 얘가 진짜 이거 법이 개정돼야 돼. 네. 항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네.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들을 항상 아니 두죠. 그 조그마한 글씨로 이미지 처리해가지고 넣는 거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 광고를 하는 측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구멍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진짜 잘못된 것 같아. 대부분 요즘에 있는 학교 그 아파트 단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막 넣으려고 하죠. 학교까지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이게 또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품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던가 뭐 이런 학교들이 존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아, 시대가 변했어. 나 때는 진짜 한 3, 너무 40분을 낫지 걸어서 않을까요? 가는데 오늘 내용 이 둔촌주공 되게 장안의 화제죠. 건설 업계에서. 그러면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입주민들이 어떤 이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학교 용지를 계속 고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절차상의 이제 투자 심사 같은 것들을 다시 거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용지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얼른 이전 고시 절차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이제 그 입주민 입장에서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조율하셔서 그 절차를 좀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다툼보다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모두가 편안해질 때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은하 기자 그리고 김혜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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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아, 너무 예뻐. 오.